섹스피어, 위대한 비극의 탄생, 윌리엄 섹스피어와 종교혁명기의 위기, 그리고 인간, 개인적인 위기에서 역사적인 결을 찾아낸 대문우의 시선은 뭘까요? 문학은 어떻게 역사와 관계를 맺는가요? 역사는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전환되는 격변과 위기 시대였습니다. 문학은 인간의 삶을 향한 깊은 시선과 성찰이었죠. 역사에 깊이 반응하는 문학이 위대한 문학입니다. 문학은 위기 순간에 인간을 각성과 성찰로 이끌지요. 셰익스피어는 단순히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중세 사회가 근본적으로 해체되는 위기를 포착해낸 겁니다. 셰익스피어와 격변의 영국 사회를 보면 국가적 배경이 1485년부터 1603년은 튜더 왕조의 국민국가 성립기였습니다. 그리고 1558년부터 1603년은 엘리자베스 1세가 재위하면서 프로테스탄트 국가 위상이 확립되는 시기였고요. 1603년부터 1714년은 스튜어트 왕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통합 시기였습니다. 셰익스피어 대문호의 궤적을 보면 셰익스피어는 1564년, 즉 튜터 왕조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재위 기간인 1576년에 최초의 상설 극장을 설립하였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재위 때 1592년에 런던 극장가에 등장하고 역사극으로 명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스튜어트 왕조 때 1616년에 사망하게 되었죠. 위기를 마주하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바로 비극과 희극이죠. 비극은 시면의 탐구에 있습니다. 햄릿이라는 1601년 작품은 아버지의 죽음의 진실과 마주한 복수와 고뇌이지요. 오셀로라는 작품은 1604년의 절대적 사랑의 가능성 비극적인 질투 내용이지요. 1605년의 작품 리어 왕은 배신을 통한 깨달음, 인간다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희극으로는 관계의 회복으로 1595년 한여름밤의 꿈이 있지요. 이는 초자연적 개입을 통한 소통과 행복을 다룹니다. 그리고 1599년에는 당신 좋을 대로라고 하는 작품으로 목가적 정원에서의 화해와 고귀한 인간성 회복을 얘기하고 있죠. 셰익스피어의 비극적 희극적 순간은 질문을 던집니다. 위기 순간 깨어진 삶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범유럽적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입니다. 르네상스 휴머니즘 14세기부터 16세기 신이 아닌 인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는 시기로 인간의 주체성이 확보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492년 콜럼버스가 신세계를 발견하게 되죠. 바로 물리적 지리적 세계관의 팽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죠. 즉 신과 인간이 경계를 강화하고 인간 세계로 관심을 돌리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바로 프로테스탄트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다가 1340년대 흑사병이 발생하고 그럼으로써 중세가 쇠퇴하게 됩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0% 약 2천만 명이 사망하게 되고 기존 사회 질서의 근본적인 붕괴가 있게 됩니다. 글로브 극장입니다. 위기시대의 새로운 공문장이지요. 언론과 소통입니다. 런던의 소식을 지방으로 전파하는 대중매체의 역할, 연극을 하는 이곳이 세상의 중심지였습니다. 1599년에 개관되었고 시덕이 위치한 곳입니다. 공동체의 대체제, 즉 붕괴하는 기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체한 겁니다. 비판적 지성의 직결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급진적 지성인들이 모여 사회 비판을 쏟아내는 장소였지요. 무대의 패러다임의 이동입니다. 중세 극에서 르네상스 연극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중세 극은 중심 테마가 바로 신과 종교였습니다.
중세극의 형식과 내용은 성경 설교극이고 정해진 도덕률의 전달이었죠. 무대의 관심이 절대적인 종교에서 복잡한 인간의 삶으로 이동하게 되어 르네상스 연극이 태어납니다. 르네상스 연극의 중심 테마는 인간과 세속적인 삶이었죠. 르네상스 연극의 형식과 내용은 인간의 역사 탐구 또는 복수극과 같은 개인의 고뇌가 부상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연극의 소별입니다. 불확실해진 죽음입니다. 과거의 카톨릭에서 보면 산자와 천국이 있고 그 가운데 연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 이전에는 산자와 죽은 자의 유대가 강했습니다. 지옥에 갈 큰 죄를 짓지 않은 영혼은 연옥에서 죄를 짓고 천국으로 간다는 명확한 사후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지요. 현재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산자와 천국 사이에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교리에 의한 연옥이 부정되는 겁니다. 즉 죽음 이후의 길이 완전히 불확실해진다는 거지요. 종교개혁은 죽음을 더 어둡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운 미지의 영역을 만들었던 겁니다. 시대의 진주로서의 유령입니다. 나는 네 아비의 홀령이다. 불길에 갇혀 생전에 지은 더러운 죄가 타서 없어질 때까지 심판을 받았다. 이것은 바로 역사적 모순입니다. 종교개혁으로 연옥이 사라진 시대에 연옥에서 온 유령에 설명할 수 없는 궤변이자 안움이죠. 과거의 기환입니다. 유령은 누군가의 희생자이며 현재와 과거의 관계가 불안정해진 위기시대의 징조이지요. Who's there? 유령의 출몰은 관중, 세상 그리고 햄릿 자신을 향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며 평상심을 깨트리는 겁니다. 햄릿의 고뇌는 어떻게 정의를 구현할 것인가입니다. 햄릿을 보면 과거의 사슬로는 아버지는 규율을 강조하고 욕망을 억압하던 구시대의 표상이었습니다. 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라. 과거를 놓지 못하는 위기의 시작인 겁니다. 새로운 세계의 딜레마입니다. 아버지가 사라져야만 나의 세상이 열린다는 무의식적인 욕망이지요. 국가의 법은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식적 윤리 생존과 공적인 고려 사이에 햄릿은 내 손으로 직접 실용적 도덕을 넘어 절대적 윤리를 구현해야 하는 무거운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시대의 병 멜랑콜리입니다. 내 눈이 병이 들었나 보다. 종교개혁과 사회분기가 만드는 시대적 질환, 단순한 우울을 넘어 환영을 보게 하고 자살로 유도하는 병이지요. 유령이라는 수상한 형상을 불안과 위기의 산물로 해석하려는 이성적 시도이고요. 혼란한 세상에 대한 햄릿의 최종적인 방어 기제이자 반응인 겁니다. 살 것인가 죽어 없어질 것인가, 즉 투비 살 것인가 not to be 죽어 없어질 것인가. 죽음이 무엇인지 완전히 불확실해진 종교개혁의 시대에 죽음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은 단순한 생사의 고민이 아닙니다. 의미가 파괴된 위기의 세상 속에서 삶 속에 그냥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끝까지 들여다볼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이고 절대적인 탐구인 겁니다.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 있죠. 우리는 왜 위기를 견뎌내고 고통을 끝까지 천착하는 비극의 영웅들을 지켜볼까요? 첫 번째는 절대적 윤리의 추구입니다. 실용적인 타협을 거부하고 절대적인 윤리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숭고함을 목격하기 위한 거지요. 두 번째는 위기의 돌파입니다. 과거 위기 이전 세계와 위기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이을 것인지 묻기 위해 역사적 위기, 개인의 고통, 새로운 세상 삼각축이 있는 겁니다. 즉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부분과 고귀한 부분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들의 고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앞에 위기를 견디고 새로운 세상을 빚어낼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